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오늘은 원래 이렇게 아침부터 강의를 하는 일은 없는데 오늘은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홍종화 대표님의 의견을 100% 받아들여서 사실 지금 페이스북에 대해서 많이들 사실 알고 계시는데 페이스북을 잘 업무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뭐 제가 사실 페이스북 전문가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아는 정도의 선에서 여러분들에게 페이스북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는 어떤 목적으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것만 이야기한다라고 욕하지는 마시고요. 정말로 쉬운 것만 이야기를 할 거고, 근데 이제 다만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능 하나하나를 시켜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의 체계를 좀 이해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정말로 쉬운 거를 그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어윤재 대표님 지금 듣고 계시는데 이게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지금 연재부 센터를 맡고 있는 어윤재 대표님이 사실 페이스북에 전문가여서 제가 항상 어윤재 대표님한테 특강을 좀 부탁을 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정말로 아무런 일정 조정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진행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장 우리 지역센터 대표님들에게 해드려야 될 이야기들과 이렇게 매칭된 거라서 제가 오늘은 하여튼 최대한 쉬운 것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어윤재 대표님이 이 다음 단계의 조금 더 앞에 알아야 될 것들은 특강을 분명히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죠? 빨리 표시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지금 어윤희 대표님이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사실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것이 좀 비중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페이스북을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 자료를 따로 이렇게 준비하진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강의 노트가 지금 제 화면 앞에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화면을 띄워드리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으로 쭉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나가는 쪽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을 뒤에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좀 잠깐 보여드릴 거고, 뒤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과 답변은 여러분 중간에 질문을 올리시면 아무래도 제가 끊길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걸 꼭 본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오늘 교육 전반에 대한 질문은 맨 마지막에 제가 충분히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3시간을 해도 1시에 끝나는데 어쨌든 질문이 남아있는 한은 1시 이후에까지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은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은 준비한 이야기가 2시간에 끝날지 3시간이 걸릴지 그것까지 저도 지금 아직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지역센터 대표님들하고 국민기자분들한테 이렇게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페이스북을 대개는 잘들 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30명도 들어오지 않으셨는데 일단 계속 들어오시겠죠? 지금부터 그러면 일단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어폰도 지금 꽂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이크를 다 꺼놨기 때문에 제가 이어폰도 꽂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안 들리거나 뭔가 오디오상에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좀 손으로 표시를 해주든지, 예를 들어서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근데 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의 인터넷 환경 때문에 안 들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고, 지금은 저도 마이크 어찌 보면 이어폰을 듣지 않고 지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많은 분 제가 중간중간에 다른 교육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창업경영신문이 적어도 업무적으로 어떻게 페이스북을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아시면 욕심도 좀 생길 것 같고, 아 내가 알고 있던 페이스북, 내가 쓰는 정도의 페이스북과는 차원이 다르게 쓰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해서 제가 저희 창업경영신문이 어떻게 페이스북을 쓰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사실은 창업경영신문이 페이스북을 알고 나서 너무나 많은 게 변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신문사들은 거의 포털 사이트에 의존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문사가 네이버에 기사가 뜨지 않으면 사실상 신문사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포털 사이트의 의존도가 큽니다. 그런데 저희 창업경영신문은 네이버에는 뜨지 않아요. 다음에는 뜹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기사를 올리면 다음에서는 바로 검색이 되지만 네이버 기사에는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원래는 신문사가 운영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노출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창업경영신문이,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페이스북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 지금 창업경영신문이 16년치를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을 안 지는 10년도 안 된다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6, 7년이나 될까? 하여튼 이 정도로 페이스북을, 그 후로 이제 페이스북을 쓰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어떻게 달라졌느냐? 여러분 요즘은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 같은 걸 안 하니까 좀 그런데요. 저희가 합동 설명회 같은 거를 하면, 오프라인으로 합동 설명회를 할 때 저희는 절대 우리 교육장에서 안 하죠. 설명회는 우리 교육장에서 소화가 안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교육장은 한 6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합동 설명회를 하면 그 60명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충무아트센터, 그 충무로에 있죠. 충무아트센터나 아니면 마포구에 있는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강당이 있어요. 이런 데를 빌려야 될 정도로. 그래서 100명에서 150명, 많이 올 때는 200명이 넘을 때도 있었고, 이 정도로 사람을 모아서 합동 설명회나 또는 교육 중에서도 창업자금 교육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저희가 광고를 엄청나게 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에 기사가 나가는 회사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저는 단적으로 페이스북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스북을 쓰기 전에 저희가 만약에 창업자금 세미나나 합동 설명회를 하게 되면 보통 뭐 매일경제신문이나 한국경제신문 이런 데 뭐 신문 광고를 내거나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실제로 거의 역할을 못 한다라는 거를 저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페이스북을 알게 되면서 교육생 모집도 쉬워졌고, 설명회 참석자 모집도 쉬워졌고, 다른 어떤 저희 기사 노출에 대한 것도 훨씬 더 빈도가 높아졌고,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페이스북을 쓰면서 지금 페이스북 창업경영신문 페이지에 회원 수가 한 8만 명 정도, 정확하게는 7만 7천 명이 좀 넘거든요. 이 정도 숫자가 있기 때문에 창업경영신문이 그나마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사실은 페이스북이 없었다면 창업경영신문은 물론 그때는 또 다른 어떤 대책이 있었겠지만 저희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꼭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의 존재감을 크게 보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페이스북을 제가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페이스북을 얼마나 다르게 쓰는가를 제가 설명할 때 보통 저희가 페이스북을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의 페이지를 몇 개를 운영하는가를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00여 개 정도를 운영을 했었죠. 페이스북의 페이지를 제가 100여 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셈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역센터 대표님들이니까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계속 만든 거를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200개가 훨씬 넘었죠. 그러니까 제가 직접 관리자나 편집자로서 통제해야 되는 페이지만 200개가 훨씬 넘었습니다. 이따 이제 그 페이지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적어도 일반인이 페이스북을 쓰기 위해서 페이지를 뭐 10개, 20개 운영하는 것도 별로 흔한 일은 아닐 텐데, 제 개인이 지금 페이스북을 200개 이상을 관리한다라는 거는 얼마만큼 업무적으로 페이스북을 다르게 쓰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룹에, 이쪽 저쪽 그룹에 참여하는 게 뭐 몇십 개다 몇백 개다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뭔가 목적을 위해서 그 그룹에 자꾸 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미디어를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페이지를 100개, 200개를 관리한다라는 건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죠. 그만큼 페이스북을 업무적으로 활용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좀 잘 이해하면 많은 장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릴 텐데 제가 제가 여기 살고 있는 곳이 시흥시 월곶포구라는 곳이에요. 그렇게 뭐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바닷가를 끼고 있는 그런 일종의 포구거든요. 근데 제가 인제 여기로 이사 오면서 몇 년 전에 꽤 됐죠 이제. 몇 년 전에 여기로 이사 오면서 취미로 또는 뭔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페이지가 월곶포구와 소래포구와 관련된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 페이지는 사실 제가 업무적으로 쓰는 페이지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 동네에 사니까 만든 페이지죠. 제목이 뭘로 되어 있냐면 월곶포구, 소래포구 그리고 부제가 붙어 있는데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 마을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소개하는 페이지인데 여의도를 기점으로 해서 월곶포구, 소래포구까지는 직선거리 22km. 저쪽 인천 쪽에 가장 가까운 뭐 청라지구 정도가 될까요? 연안부두나 청라지구까지가 직선거리로 24km.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가 이쪽 월곶포구와 소래포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월곶포구나 소래포구를 놀러 오는 사람들 또는 뭐 회 먹으러 또는 회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건 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컨셉으로 해서 제가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지금 그 페이지에 좋아요 숫자, 소위 회원 숫자죠. 회원 숫자가 15,000명.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씩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소래포구나 월곶포구에서 만약에 소상공인 컨설팅을 한다면 저는 이 페이지 하나만 가지고도 이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대개는 만날 수 있을 정도의 미디어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의 검증 효과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효과를 검증을 저희는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역센터를 만들 때도 페이스북을 중심에 두었고 국민기자 여러분 중에 지금 일부 국민기자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국민기자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페이스북을 기본으로 했고 아직 저희가 본격적으로 출발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주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결국 페이스북을 중심에 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는 페이스북은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상업적으로 충분히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페이스북과 친해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적어도 페이스북을 이렇게 쓰고 있다. 적어도 사업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 페이스북에 관심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은요. 뭐 시작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뭐 지역센터 대표님들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다 시작을 하셨을 거라서 별로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닌데 일단 페이스북을 쓰려면 뭐 계정은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근데 페이스북이 다른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건 다른 보통 플랫폼들은 로그인을 안 해도 일단 뭔가 들어가면 볼 게 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은요. 로그인을 안 하면 들어가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앱으로 연결될 때는 앱은 로그인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별로 그 차이를 모르는데요. 보통 페이스북을 웹으로 이용하는 경우 소위 여러분께 인터넷 그 주소창에 주소를 치고 페이스북을 연결하는 경우는 이제 이걸 웹으로 연결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로그인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사실은 볼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주소를 누군가에게 연결시켜 준다고 할 때 이분들이 로그인이 안 돼 있는 거 페이스북을 안 쓰는 사람들 또는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도 앱을 통해서만 쓰는 사람들은 웹에 로그인이 안 돼 있으니까 별로 보이는 게 없죠. 로그인 창이 바로 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일단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을 전제로 한다라고 보는 게 맞고 간혹 이제 우리 대표님들도 뭐 여러분들이 당사자면 조금 찝찝하실 수 있지만
어떤 분들 페이스북 계정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계정이 2개 있는지를 모르죠.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휴대폰에서 앱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다운받으신 분들은 그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옛날에 뭔가 아이디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도 그냥 일단 웹을 통해서도 페이스북을 쓸 수 있다고 해서 계정을 또 만들었는데 그 계정과 그 계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휴대폰으로 연결할 때는 소위 A라는 계정을 쓰고 인터넷으로 연결할 때는 B라는 계정을 쓰고 있는데 그 차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센터 대표님들도 몇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왜 이 차이를 모를까 하고 저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제 그 이유를 찾아주는 과정에서 아,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계정을 2개 쓰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차이점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과 관련해서는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페이스북은요, 기본적으로 친구와의 관계를 다져가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참 재미없는 영화일 수도 있는데 페이스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배경을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영화를 한 편 보셔요. 영화 페이스북 창업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입니다. 소위 그 페이스북의 창업자 저커버그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별로 재미없게 봤는데 나중에 그게 페이스북 창업 스토리라는 걸 알면서 몇 번을 더 봤어요. 그래서 조금 재미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자막 보면서 보는데 정말 지루하기 그지없었던 영화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페이스북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지금이야 페이스북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냥 하버드대의 캠퍼스에서 하버드대 동문들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 하버드대 뭐 자기들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을 텐데 이 친구들 이런 동문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사실은 그 페이스북인데 그 페이스북이 하버드대 캠퍼스를 벗어나서 다른 대학의 캠퍼스에서 쓰이고 그러면서 이게 소위 확대되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 소셜 네트워크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게 이제 어느새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소위 없어서는 안 되는 정도의 이렇게 거대한 플랫폼이 되어버렸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저변에는 적어도 지금도 어떤 개념이 섞여 있냐, 아니, 포함되어 있냐면 친구와 친구가 소통하는 관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도요, 페이스북은요, 제가 페이스북에 뭔가를 포스팅했는데 저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제 걸 보는 일은 없어요. 물론 한 가지 경우가 있죠. 광고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광고를 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올린 글은 저와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친구 관계가 있거나 페이스북에 뭐 좋아요 관계가 있거나 역시 친구와 비슷한 것이죠. 또는 같은 그룹에서 활동하는 멤버이거나 이분들이 아니면 제가 올린 글을 볼 이유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구 만들기가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쓰기 위해서는 친구를 늘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글을 올려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페이스북에 계정 하나 만들어 놓고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은 매일 페이스북에 100개의 글을 올려놓는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리는 글을 누가 보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친구가 보는 거다. 이런 관계,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친구를 늘려야 된다는 걸 아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불필요하게 계속 컨텐츠만 올리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 맺기 하는 건 간단하죠. 제가 예를 들면 어윤재 대표님한테 친구 맺기를 하려면 페이스북에서 어윤재 대표님을 찾아가지고요. 친구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윤재 대표님이 친구로 수락을 해줘야 친구 맺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단순합니다.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야 누군가가 나한테 친구 맺기를 해오면 얼씨구나 좋다고 친구를 바로 수락을 해주겠지만 친구가 막 예를 들어서 4,000명, 5,000명 하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친구 맺기를 해오면 수락을 안 해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지금 한 4,9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은요, 개인 계정에서는 5,000명까지밖에는 친구를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4,900명이니까 100명만 더 늘어나면 더 이상 친구 맺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누군가가 저한테 친구 맺기를 하면 따져보고 수락을 할까 말까를 판단한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 수락을 하고 어떤 경우에 수락을 안 할까요? 물론 그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친구 A라는 사람이 저한테 친구 맺기를 해왔는데 제가 그분 프로필을 잠깐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도 없고 프로필도 없고 활동 내력도 없고, 그런 사람을 제가 친구 수락을 하겠습니까?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페이스북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친구 맺기가 원활해야 되는데, 친구 맺기가 원활하려면 여러분이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돼요. 활동 내역이든, 정말 보여줄 게 없으면 얼굴이라도요. 그죠? 예쁜 얼굴, 잘생긴 얼굴이라도 보여줘야 상대방이 친구 맺기를 해주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공개를 안 하고 자꾸 막 이쪽 저쪽에 가가지고 친구 맺기를 하면, 소위 말해서 괜찮은 사람들은 수락을 안 해주고요, 괜찮지 않은 사람들만 수락을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맺기라고 하는 거 하나에도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면 친구 맺기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나는 페이스북을 지금 몇 개월치 하고 있는데, 몇 년치 하고 있는데 친구가 아직 100명도 안 돼요. 왜 100명도 안 되겠어요? 아무런 노력을 안 했으니까 100명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 맺기의 어떤 메커니즘도 여러분들이 꼭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보통 뉴스피드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사실 페이스북 어디에도 뉴스피드라는 말이 요즘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용어 자체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매뉴얼 빼고는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페이스북의 철학이 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고요, 역시 반대로 친구들 이야기가 나한테 들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소식을 뉴스라고 보는 거고, 그 뉴스를 뿌려주는 게 뉴스피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오늘 글 하나 올렸어요. 아까 여러분들 혹시 제 페이스북을 저하고 제가 올리는 거를 가끔씩 보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제가 기온이 영하 18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휴대폰에서 날씨를 찍었더니 영하 18도라고 나오고 체감 온도가 영하 25도라고 나오니까 제가 그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캡처를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죠.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18도라는 숫자는 익숙한데, 이게 영상이라면 되게 익숙한 숫자인데 오늘은 영하라는 얘기죠 하면서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저는 그냥 제가 하나 쭉 올렸을 뿐이거든요. 시간으로 따지면 한 2, 3분도 안 걸렸죠. 그런데 그걸 누가 봅니까? 제 친구들이 보는 겁니다. 제 친구들 입장에서는, 제 페이스북 친구들인 거죠. 페이스북 친구들 입장에서는 저의 뉴스예요. 제가 오늘 영하 18도인데 뭐 익숙하다, 춥다, 조심하자, 건강 유의하자 이렇게 올린 거를 제 페이스북 친구들은 뉴스로 보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친구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고, 예를 들면 옛날에 뭐 그 홈페이지에서 개인 미니 홈피 같은 거를 보면 제 미니 홈피를 방문해야 제 소식을 볼 수 있는 건데, 페이스북은 그게 아니죠. 그냥 저는 오늘 제 방에 올렸을 뿐이에요, 글 하나를. 그런데 제 친구들이 제 방을 또는 제 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기 방에서 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일종의 뿌리는, 옛날 개념으로 보면 뉴스레터 개념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죠? 내가 듣고 싶은 뉴스레터를 신청을 해놓으면 내 메일로 뉴스가 전달되어 오는 이런 방법을 훨씬 쉽게 만들어 놓은 게 페이스북이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사용 방법으로 따지면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쉬운 SNS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또 다른 것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메커니즘이 바로 페이스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친구들이 올린 걸 보는 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쉽게 내가 그 친구들 방을 각각 방문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볼 수 있다라고 했고, 그죠? 물론 이제 그 차이점이 있다 따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친구들 방에 직접 방문해서 보는 것과 그냥 내 눈에 띄는 것만 보는 거는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는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 정도의 메커니즘을 이해했으면 이제 여러분 소식을 친구들에게 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게시물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소식을 친구들에게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게시물 만들기라고 하는데, 게시물 만들기에 간단하게 오늘 나 배고파, 나 오늘 심심해 라고 간단하게 올리는 것도 게시물이고요. 그죠? 아까 저처럼 휴대폰에 있는 걸 캡처해 가지고 그 사진을 그대로 올려주는 것도 게시물이고요. 또는 제가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을 하다가 이런 뉴스가 다 있어? 황당하네? 하면서 그 뉴스를 내 친구들에게 같이 좀 보자고 공유해 주는 것도 게시물이고요. 맛집에 가서 너무 내가 혼자 먹는 게 아까워서 사진들을 찍어 가지고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려주고 친구들이 보게 하는 것도 게시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시물들을 올릴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저기 현 대표님이 소통의 기본은 역지사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게시물은 내가 올리지만 보는 사람은요, 내 친구들이거든요. 내가 올린 글이 내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일 건지를 내가 의식을 해주면 더 좋은 글을 올릴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올렸는데 친구들이 보면서 거북한 사진이 있다. 안 올리는 게 좋겠죠. 페이스북에서 절대로 금지하라는 말 이거 있잖아요. 종교 얘기하고 정치 얘기. 그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친구를 더 많이 확보하고 싶다면 종교 얘기, 정치 얘기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친구 하나를 정치 얘기 때문에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사는데, 어쨌든 그거는 제가 원한다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게시물을 올릴 때는 내가 올린 게시물을 보는 친구들이 이게 어떻게 보일 건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줘야 결국 독자를 위한 서비스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글을 올리는 건데 뭐 읽는 사람을 뭘 의식할 필요가 뭐가 있어.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럼 그런 분 같으면 뭐라고 페이스북에서 활동을 해요. 페이스북에 활동할 필요가 없는 거지. 보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으면 페이스북 활동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보는 사람, 내가 올린 게시물을 읽는 사람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그분들 눈에 어떻게 보일 건가. 글을 쓰더라도, 사진을 올리더라도, 주제를 선택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읽는 분들을 고려해서 게시물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저 너무 쉬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그죠? 지금은 되게 쉬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볼게요. 이것도 물론 어렵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려면 사실 무료로 이용하잖아요. 페이스북을 돈 내고 이용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용하긴 하는데요.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가 뭐냐면 광고를 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식을 안 했겠지만, 거의 의식을 안 하고 보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소위 친구들이 올린 글을 보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눈에 띄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광고예요. 페이스북은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대1이에요. 4대1. 여러분의 친구 소식을 4개를 보면 1개는 무조건 광고를 봐야 돼요. 이것도 아는 분한테는 너무 쉬운 얘기지만 지금까지 의식을 못 하신 분들은요,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숫자를 세워보세요. 친구들 이야기 4개를 보면 바로 광고가 하나 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개를 보면 광고가 하나 떠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게 광고인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올라오는 방식은 차이가 없으니까. 뉴스의 방식은 차이가 없어요. 다만 광고와 친구들의 소식을 서 차이는 뭐냐면, 광고에는 영어로 스폰서드라는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번역을 안 해주죠. 아마 이거 의도적으로 번역을 안 해줄 거예요. 한국말로 거기 광고라고 찍혀 있으면 안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폰서드라는 영어로 그냥 쓰여 있단 말이에요. 협찬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단지 게시자 밑에 스폰서드라는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광고이고, 그게 없으면 친구들 소식이거든요. 그렇게 4대 1로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율은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페이스북이 광고 수입을 더 늘리려면 3대 1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현재는 4대 1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첫 번째 시작은요, 3대 1 기본을 안 따르죠. 페이스북은요,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딱 접속해가지고요, 친구 소식이 딱 하나 보이면 그 다음에 바로 광고가 보입니다. 시작은 1대 1로 시작합니다. 친구의 소식, 광고, 그 다음에 친구의 소식 3개, 아니 4개, 광고, 또 4개, 광고, 4개, 광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광고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광고를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거든요. 유튜브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등록하면 유튜브도 똑같이 페이스북처럼 광고를 원래 보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가입하면 광고를 안 볼 수 있어요, 유튜브는. 근데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유튜브만큼의 컨텐츠의 뭐라고 할까요? 퀄리티? 정보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거기 때문에 저는 페이스북은 그런 유료 회원 제도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상황이 달라지면 또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래서 적어도 페이스북은 광고를 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광고 메커니즘을 안다면 광고를 건너뛸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광고주라고 생각한다면요, 광고가 효과적으로 따지면 소위 말해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광고 효과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 따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보통 신문 광고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종이신문이 집으로 배달이 됐어요. 종이신문에 있는 광고 메커니즘은 뭐냐면, 여러분이 신문을 읽기 위해서 넘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광고를 보기 위해서 신문을 넘기진 않아요. 여러분 기사를 보기 위해서 신문을 넘기죠.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광고가 섞여 있죠. 그래서 광고를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이신문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페이스북이 정확하게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읽고 싶은 걸 보기 위해서는 광고를 4개 단위, 4개 4대 1 개념으로 계속해서 광고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광고 효과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광고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페이스북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는 대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광고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 계정으로 활동할 때 이야기고요. 페이스북은요, 이렇게 개인이 활동하는 거 이후에도 뭔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별도의 기업용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보통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뭐 반드시 기업용 계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쉽게 이해하면 그냥 기업용 계정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페이지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지역센터 대표님들 같으면 이미 페이지를 경험하고 계시죠. 창업경신문 지역센터 페이지 또는 맛집정보센터 페이지를 이미 여러분들이 활용해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페이지라고 이름 지어진 것이 바로 기업용 계정이라고 보는 게 되는데, 이건 단지 친구 맺기 방법이 좀 다르죠. 일반 친구 맺기는 친구 신청을 하고 수락을 해야 되는 절차이지만, 기업용은요, 아니 회원 늘리는데 수락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기업과 친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좋아요 버튼만 한번 눌러주면 친구 맺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단순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소위 기업용 계정인 페이지에서는 좋아요라고 하는 게 친구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기업용 계정이기 때문에 아까 개인 계정처럼 5,000명으로 한정할 필요도 없이 무한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아까 창업경신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7,000명, 8만 명에 가까이 가 있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5,000명에 굳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용 계정을 페이지라고 하고, 페이지에서의 친구 맺기는 좋아요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페이지를 여러분이 이용할 때 얘기고, 여러분이 페이지를 만들어서 뭔가 기업적, 비즈니스적으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100%는 아니지만 지역센터 페이지를 만들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페이지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만들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페이지를 만드는 건 오늘 제가 여기서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제가 별도의 영상 자료로 지역센터 안심창업센터 그룹에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페이지 만들기는 이제 그걸로 대체하면 되지만 역시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뭔가 목적이 있을 때 페이지를 만드는 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월곡포구, 소래포구 페이지를 제가 만든 이유는 서울 수도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소래포구나 월곡포구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놀러 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 나는 그분들에게 월곡포구나 소래포구를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지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 마을이라는 제목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만들어서 페이지를 기업용 계정으로 쓰면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부분은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 개인 계정에서는 지금 광고를 못하게 돼 있죠. 이후에는 뭐 페이스북이 정책을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여러분 개인 계정에서는 페이스북에 광고라고 하는 걸 못해요. 여러분이 직접 광고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페이지를 만드는 순간 여러분이 광고주가 될 수 있어요. 광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유료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개인 계정과 기업용 계정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기업용 계정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기업용 계정이니까 하나만 만들어야 되나? 회사의 대표 계정만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몇백 개의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페이지는 개수에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업용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상품별로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고객 관리용으로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창업경신문 같으면 피해 신고 센터 같은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프랜차이즈 본사와 소통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따로 만들 수 있고요. 부동산 중개업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 수 있고요. 페이지는 목적에 따라서 만들 수 있다. 다만 그럼 페이지는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페이지를 괜히 많이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페이지를 만드는 건 자유롭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도 뭐 이해가 다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룹. 이거 여러분 뭐 다음 카페 같은 걸 이용해 보신 분들은 그냥 모임들을 위한 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동호회를 결성했다. 이 동호회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뭔가 방이 필요하다. 이 방을 페이스북에 만들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개인 계정, 페이지 이외에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다.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 지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안심창업센터 그룹을 통해서 들어왔고, 국민기자분들 같으면 국민기자 통합편집국 그룹을 통해서 들어왔죠. 이거를 페이스북에서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은요, 그야말로 그룹의 멤버들 사이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페이지나 그룹이나 보통은 여러분 다음 카페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내가 거기를 방문해야 그 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내가 다음 카페에 들어가야 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페이스북 그룹이나 페이지는 역시 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그룹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제 방에서 그 글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룹에 들어가서도 볼 수 있지만 그냥 내 방에 있어도 내가 가입한 그룹에 올라오는 글들이 보이게 된다. 다만 여러분 이 차이는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하려다 말았는데 내가 어떤 그룹에 가입을 했는데 그 그룹에서 올라온 글을 내 방에서도 다 볼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제가 10,000개의 그룹에 가입을 했어요. 그 10,000개에서 하루에 10개씩만 새로운 글이 올라오면 저는 10만 개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방을 이동하지 않고 10만 개의 게시물을 다 보게 된다고 하면 제 페이스북 계정은 뭐죠? 영상처럼 막 올라갈 거라고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활동하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여러분이 가입해 놓은 그룹이나 가입해 놓은 좋아요를 눌러 놓은 페이지 글이 전부 다 나한테 저절로 보인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일 거고, 다만 내가 어떤 그룹의 창업 그룹에 가입을 했는데 창업 그룹에 올라온 글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 보고 싶다. 거기에 올라온 분들 체계적으로 읽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그룹에 방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창업경신문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놓으면 창업경신문에 올라오는 글이 무조건 여러분 눈에 띌 것이다. 보여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 지나갔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업경신문에서 올라온 글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결국 페이지에 방문을 해야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조금씩은 있는데 그런 정도의 차이들을 의식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룹은요, 여러분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룹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가입을 해놓으면 그 그룹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그 그룹에 올라온 것이 내 방에 자동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직접 그룹을 만들 수도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안심창업센터라는 그룹을 만들었고 국민기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국민기자 통합편집국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페이지와 그룹을 아직 구별을 못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엄격하게 창업경위신문이나 지역센터 개념으로 만든 건 페이지고 안심창업센터라고 만든 거 국민기자 통합편집국이라고 만든 거는 그룹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룹을 만드는 것도요, 페이지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쉬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동네 골프 치는 사람들끼리 동호회를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럼 그룹을 만들면 돼요. 동네 이름 쓰고요. 대치동 골프 모임 이렇게 그룹을 만들면 된다고요. 만들어서 근데 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그룹에 회원 가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나중에 유명해지면 물론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여러분 그룹을 찾아서 가입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회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룹에 회원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페이지도 마찬가지죠. 내가 페이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좋아요가 저절로 늘어난다? 천만에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죠. 개인 계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개인 계정을 만들어 놓으면 친구가 늘어나겠지? 천만에요. 내가 내 친구를 늘리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요, 이 정도의 개념은 알고 계셔야 페이스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화면을 페이스북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식을 시켜 드려야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는 게 제가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놓은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스북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페이스북은요, 웹에서 볼 때와 앱에서 볼 때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이 앱에서 볼 때는 휴대폰이고 화면이 작으니까 한마디로 보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휴대폰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훨씬 단순해졌죠. 휴대폰에서 보면 바로 스토리가 나오고 친구들이 올린 포스팅이 나오고 광고가 나오고 메뉴들은 위쪽에 정렬되어 있고 이게 여러분이 보통 휴대폰에서 보는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스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로그인,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페이스북에 로그인하면 이때는 앱을 쓰지 않고 보통은 인터넷 주소를 입력을 하고 페이스북에 접속을 합니다. 이때 이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앱에서는 자동 로그인을 기본으로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그인이라는 개념을 모르는데 여러분이 웹에서 들어올 때는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죠.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이 화면이 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로그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서 이게 메인 페이지거든요. 로그인을 한 상태로 메인 페이지인데 아주 단순하게 보면 여기에 지금 제 친구들이 올린 글들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올라오느냐?
조재영이라는 분이 쓴 글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시작은 1대1로 한다고. 친구의 뉴스, 그 다음에 광고. 이게 광고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에 스폰서드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광고. 그 다음에 그 광고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올린 글들이 4개가 나오고요. 여기 임채정 대표님 올린 글 나오네요. 그리고 네 번째 뉴스가 친구들의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지없이 동영상 광고가 하나 뜨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올린 글 4개가 나오면 여지없이 세금에 대한 광고가 뜨고요. 이렇게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친구들이 올린 글 하나 보여주고 광고를 그 다음에 광고를 보여주고 이런 패턴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인터넷이 좀 버벅대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쪽 왼쪽을 한번 보시면 왼쪽은요. 친구, 여러분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을 바로가기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친구, 페이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그룹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더보기 하면 이제 몇 가지가 더 있겠지만 게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다른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페이지가 됐던 그룹이 됐던 여러분들이 바로가기를 설정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왼쪽에 쭉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안 한 게 위에 스토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거의 스토리를 안 쓰는 편인데 이건 뭐 잘 쓰시는 분도 계시겠죠. 스토리는 먼저 전면에 배치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그냥 일단 여러분이 뉴스피드를 올리는 거와는 좀 다르게 뭐 올리는 방법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냥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눈에 좀 먼저 띄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별로 활용을 안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톡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이 다른 것과 차이점이 뭐냐면 보통 여러분이 글을 올릴 때 여러분 방에 가서 올려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페이스북은요. 지금 이게 메인 페이지라고 그랬잖아요. 메인 페이지인데 여기 바로 글을 올릴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죠? 게시물 만들기. 여러분 바로 그냥 여기에 스토리 바로 밑에 오병묵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 커서를 갖다가 클릭 한번 하니까 게시물 만들기가 바로 뜨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보통 여러분이 쓴 게시물을 올리면 여러분 친구들이 보게 돼 있는데 보통은 이런 게시물 올리기를 자기 방에 가서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은 바로 전면에 배치를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게시물을 올려도 여러분 방에 가서 글을 올리는 거와 차이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게 엄청나게 쉽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글을 올리시면 되고요. 여기서 글을 올린 글들이 내 방에 가서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제 방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제 방으로 이동을 해보면 자, 이게 제 방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미니홈피처럼 제 이름이 나오고 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나오고 제 프로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가 포스팅한 것들이 뜨죠. 그죠? 제가 포스팅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뜹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오늘 아침 영하 17도이고 체감온도 영하 24도라고 하고는 제 휴대폰에 있는 거를 포스팅한 거가 그대로 떠 있죠. 이처럼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전한 소식들이 여러분 방에 체계적으로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관련된 여러분이 올렸던 사진들 모여져 있고 여러분 친구들이 쭉 뜨는데 저는 지금 4,860명이라고 뜨는데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제 화면을 보니까 제 친구들이 여기에 보이는데 여러분이 그냥 제 계정을 방문하면 친구들까지는 보이지 않게 되어 있죠. 그건 제가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일종의 미니 홈피처럼 여러분의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물론 글을 직접 올릴 수도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글을 올려도 똑같이 아까 그 게시물 만들기 창이 뜨죠.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페이스북의 메인 페이지에서 글을 올리든 여러분 방에서 글을 올리든 차이가 없습니다. 되셨죠? 친구 신청 한번 볼까요? 친구 신청을 아까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친구 신청은요.
여기서 예를 들면 대통령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대통령 이름을 검색을 하면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지금 개인으로 계정을 노출해 놨겠습니까? 페이지겠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 제가 너무 유명한 분을, 그죠? 너무 유명한 분을 검색을 했나 봐요. 그냥 사람으로 제가 바꿔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뭐 어떤 걸로 검색을 하면 다른 분들이 쭉 뜨는데, 여긴 다 또 제 친구들이 뜨네요. 자, 여러분, 다시 메인으로 가서 제 생각대로만 강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페이스북을 이용하다가 누군가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하고 친구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 이름을 검색을 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다가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볼게요. 여기 정신환이라는 분은 제 페이스북 친구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을 텐데, 제 정신환이라는 분이 이거 올려놓은 지 얼마 안 된 거니까 좀 올려놓은 지 몇 가지 보는 걸 볼게요. 다른 친구분이 올린 걸 보니까 좋아요를 누른 분들이 이렇게 나오세요. 이 좋아요를 누른 분들이 나오는데, 이 좋아요를 누른 분들 중에 제 친구는 현재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있는 김석봉이라는 분을 찾았죠. 이 김석봉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려면 이분 이름을 클릭을 하면 그분의 방에 가보게 되는 거예요. 김석봉이라는 분의 방에 가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어차피 공개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분하고 아직 친구 관계가 아닌데 떠 있는 것이죠. 목포에 계신 분이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런데 제가 이분과 친구 맺기를 하면 여기 친구 추가라고 있죠. 여기서 친구 추가의 버튼을 클릭하면 제가 이분한테 친구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친구 신청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김석봉이라는 분이 수락을 해줘야 서로 친구 맺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친구 맺기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구가 많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적으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유명하신 분이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친구 맺기를 안 해도 자꾸 친구 요청,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은 그 수락만 해줘도 친구가 많아지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존재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친구를 늘리려면 여러분이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친구 신청을 열심히 해줘야 수락이 되고 친구가 많아지는 것이죠. 이게 페이스북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소식을 알고 싶을 때 그 사람과 친구 맺기를 하는 거다. 자, 이렇게 계정은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에 소위 말해서 중심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저 같으면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가 전체 보이니까 이걸 보여주는 건 여러분한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실제 페이지를 검색을 해볼게요. 저희 창업경위신문에 뭐가 뜰까요? 창업경위신문에 동해시센터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업경신문 동해시센터 페이지를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뜨죠. 검색에. 그러면 창업경신문 동해시센터라고 하는 페이지를 제가 지금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창업경위신문 동해시센터라고 하는 별도의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옆에 이 화면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저는 이 페이지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 화면이 보이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 여기를 들어온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근데 일반 계정처럼 어디 뭐 미니홈피처럼 되어 있지만 창업경위신문 동해시센터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조는 별반 차이가 없죠. 여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쭉 포스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계정에 들어갔을 때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페이지에 좋아요가 선택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 좋아요를 누르는 게 되어 있을 거라고요. 좋아요를 누르는 게 되어 있는데 그 좋아요를 여러분이 클릭을 하면 이 페이지에서 올리는 정보들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이다. 제가 신문사 중에 좋아요를 안 눌러놓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한국경제신문 한번 찾아볼까요? 한국경제신문 찾아서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해보니까 제가 좋아요를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왜냐하면 여기 좋아요라고 표시에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럼 한국경제신문의 페이지에 들어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페이지에 올라온 것들을 쭉 보니까 내가 이 페이지에 올라오는 글들을 굳이 내가 여기에 매번 오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이 페이지에 좋아요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좋아요 신청은 아주 간단하게 좋아요 클릭을 하면 그냥 바로 좋아요 신청이 되죠. 여러분이 좋아요를 선택을 하면 좋아하는 페이지라고 표시가 되면서 이제부터는 한국경제신문에 올라오는 정보가 제 눈에 띄겠죠. 다만 차이가 뭐냐면 그렇다고 한국경제신문에 올라오는 모든 포스팅이 저한테 다 뜨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보의 홍수에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다 올라온다고 볼 필요는 없고요. 수시로 한국경제신문에 올라오는 정보들이 제 눈에 보이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국경제신문에 올라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다 읽고 싶다라고 하면 이 페이지에 직접 방문해서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해서 이번에는 그룹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룹으로 들어가면 자, 그룹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근데 그룹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용하고 있죠. 창업경신문 같으면 안심창업센터 그룹이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에요. 여러분들 지역 대표님들, 지역센터의 대표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창업경신문 안심창업센터라고 이름 붙여진 그룹이 검색해 보니까 여기 있네요. 그 그룹을 들어가니 차이가 없죠. 바로 아까 그 페이지와 별반 차이 없이 안심창업센터가 나오고 그 그룹에 올라오는 글들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입한 그룹이니까 이렇게 보일 테고 가입하지 않은 그룹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룹의 메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메인 페이지에서 그냥 그룹을 클릭을 해보면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고요. 그냥 찾아보기 해서 한번 아무거나 눌러보면 제가 활동하지 않는 그룹들이 어디 혹시 있나 제가 지금 눌러보는 거예요. 이런 그룹들이 쭉 뜬단 말이에요. 이런 그룹들이 쭉 뜨는데 그룹들이 막 분류가 돼 있기도 하고요. 이런 그룹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CEO 미식 세미나라고 하는 그룹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소개만 되어 있죠. 제가 이 그룹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그룹 가입이라고 하는 거를 버튼을 눌러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그룹의 멤버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이 그룹에 가입하면 무조건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룹에 따라서는 이 사람을 가입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원칙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요. 수락을 해줘야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무조건 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그룹도 여러분들이 가입에 의해서 활동하고 안 하고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페이스북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광고라는 게 역시 이렇게 수시로 4:1 비율로 광고가 여러분 눈에 계속 띈다는 거. 그리고 아직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오른쪽 상단에도 광고가 있죠. 여기도 역시 스폰서드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뜨는 광고는 물론 광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이쪽 광고를 별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들이 광고라는 걸 대부분 인식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더라도 소위 선택 클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이쪽 광고를 거의 쓰지 않는데 광고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런 광고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제가 지금 저하고 친구 관계가 되어 있는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녹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이렇게 알고 보면 되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화면 공유를 여기서 좀 잠시 멈추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다른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설명하고 왔는데 벌써 1시간이 되었네요. 그죠? 1시간이 되었네요. 그러면 더 하면 집중도도 떨어질 테고, 그죠? 자, 11시가 되었으니까 지금 잠깐 쉬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11시 10분부터 이제 페이스북의 특징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명한 건 뭐 그야말로 여러분에게 페이스북의 화면 설명 정도를 한 거고요. 이제부터 10분만 쉬었다가 10분부터 페이스북의 기능들, 특징들,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오십시오.